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566억 달러. 한국 수출의 생명줄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미국 경제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2025년 7월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불가능이 깨졌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해냈습니다. 25%를 15%로.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힌 유일한 나라.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지금부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역전시킨 한국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2일 새벽 6시 뉴욕 맨해튼. 저는 골드만삭스 32층 사무실에서 모니터 3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첸. 아시아 통상 섹터 수석 애널리스트죠. 15년 동안 글로벌 무역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어요. 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저는 즉시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10분 후 7명의 애널리스트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진짜입니까? 주니어 애널리스트 제시카가 물었죠. Real as it gets. 저는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EU 20%. 트럼프가 방금 56개국의 상호관세를 때렸어요. 한국은 25%, 566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의 직격탄입니다. Jesus. 시니어 애널리스트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이 0.2%에서 23%로 뛰어오릅니다. 100배가 넘는 증가죠. 한국 기업들은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철강 섹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겁니다. 현대차는요. Dead on arrival. 일본 차는 24%인데 한국 차는 25%. 게임 오버죠.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시장 개장하면 이 종목들 전부 서킷 브레이커 갑니다. 리포트는요. 즉시 발행해. 타이틀은 Korea the Tariff Endgame. 투자 의견 전부 하향 조정.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트럼프가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죠.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의 81%가 한국산입니다. 일본은 94%가 일본산이죠. 이게 공정한 무역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FTA를 맺은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전 9시 30분. 시장이 열렸습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죠. 현대차 마이너스 12.3%, 삼성 SDI 마이너스 9.7%, 포스코 마이너스 8.4%, 한국 종합주가지수 KOSPI는 개장 10분 만에 3.8% 폭락했습니다. 데이비드, 서울에서 전화 왔습니다.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한국 최대 증권사 대표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카드가 없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무역 수지 개선입니다. 한국이 줄 수 있는 게 뭐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Thank you, David.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저희 팀이 발행한 리포트가 블룸버그 터미널에 떴습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이번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국입니다. GDP 대비 타격 규모로는 베트남, 캐나다 다음으로 6위. 협상 여지는 제한적. 투자자들은 한국 수출주를 회피해야 합니다. 리포트가 나가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어요.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패밀리 오피스. 다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David, should we short Korea? 공매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중 축소는 필요해요. 최소 25% 이상. 그날 오후, 월가는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저 멀리 한국에선 지금쯤 밤일 겁니다. 서울의 기업인들이 잠 못 이루고 있겠죠. Poor Korea. 저는 중얼거렸어요. 트럼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특히 동맹국은 더 취약하지. 동맹국이라는 게 오히려 약점이었습니다. 중국은 맞불 놓을 수 있어요.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중단.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깨뜨릴 수 없으니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8시. CNBC에서 긴급 토론이 열렸어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앵커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0% 미만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5%가 넘습니다. 25% 관세는 곧 수출 경쟁력 완전 상실을 의미하죠. 설령 협상을 한다 해도 트럼프가 요구할 조건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내 대규모 공장 건설,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그럼 한국 경제는 최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각오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었죠. 데이비드,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다른 시나리오는 없나요? 일본이나 EU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동정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은 기적의 나라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삼성, 현대, LG,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기업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중얼거리며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시죠? 어퍼 이스트.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몰랐죠. 2025년 4월 3일 오전 7시, 맨해튼 사무실.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아시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서울 증시는 이틀째 폭락 중이었죠. KOSPI-5.2%. 데이비드, 이거 보셨어요? 제시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뭔데?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당연히 움직이겠지. 근데 뭘 할 수 있겠어? 제시카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로이터 속보가 떴어요. 한국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대응팀 가동 전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타스크포스라.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위기가 터지면 정부가 대책반 만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국 정부, 품목별 피해 데이터 실시간 분석 시스템 구축. 기업정보학계 통합 데이터베이스 24시간 내 완성 목표. 24시간. 저는 되물었어요. 네. 어제 발표 났으니까. 오늘 안에 완성한다는 얘기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566억 달러 규모의 수출 품목을 24시간 안에 분석한다고. 품목별 관세 영향.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공급망 대체 가능성. 최소 2주는 걸려야 정상이야. 근데 한국은 하겠다는데요. 말은 누구나 해. 시행은 다른 문제지. 저는 다시 차트로 돌아갔어요. 한국 주식을 더 팔아야 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데이비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정부청사에 들어갔답니다.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보였어요.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한국 재벌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그림이었어요. 보통 위기 때 정부와 기업은 따로 놀거든요. 정부는 정치적 계산을, 기업은 자기 살 길만 찾죠. 근데 한국은 48시간 만에 총수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시카, 한국산업부 브리핑 일정 확인해봐. 지금 확인할게요. 5분 후, 데이비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8시. 우리 시간으론 오전 7시에 긴급 브리핑 있습니다. 라이브로 볼 수 있나? 네. 유튜브 생중계한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7시에 팀 전체 소집해. 4월 4일 오전 7시. 저희 팀 7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크린엔 서울 정부청사가 보였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통역이 시작됐죠. 지난 48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총 17개 부처, 127개 기업, 34개 연구기관과 함께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전면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Wait, what?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48시간 만에 장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대한 대시보드가 나타났어요. 품목별, 기업별, 지역별 피해 규모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총 피해 예상액 141억 달러, 영향받는 기업 수 2,847개, 고용 위험 인원 83,000명. Jesus Christ.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저게 진짜야?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이런 데이터 정리하는데 한 달은 걸려요. 한국은 4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3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수출 다변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아세안, 유럽, 중동. 대체 시장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현안 자료. 발간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는 미국 의존도를 15%에서 10% 이하로 낮출 것입니다. 동시에 아세안 시장 점유율을 2배 확대합니다. 둘째, 공급망 재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전략적 거점 국가에서의 현지 생산을 3배 증가시킵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어요. 다들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협상 준비. 장관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말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숫자로 보여줄 것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떴어요. 한국의 대미 투자액 2022에 2024년 1200억 달러. 미국 내 한국 기업 일자리 21만 5천 개.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산 제품 연간 780억 달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They're building a case. 제시카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법정 변호처럼 증거를 쌓고 있어. 우리를 죽이면 당신도 손해야 하는 논리야.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쓴 리포트를 다시 봤죠. 갑자기 그 제목이 성급해 보였습니다. 데이빗, 리포트 수정하시는 겁니까? 마이클이 물었어요. 아니, 아직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계획을 세운 건 좋아. 근데 실행은 다른 문제야.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11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죠. 블룸버그 터미널에 메시지가 떴어요. JP모건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답장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때 중국은 초기 대응에 2주가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 달, 일본은 아직도 명확한 전략이 없었죠. 근데 한국은 48시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문이 제 확신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골드만삭스 사무실.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2주 전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진 이후 첫 공식 발표였죠. 어떻게 나올까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글쎄, 보통은 어려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겠지. 저는 별 기대 없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삼성전자 CFO 목소리가 들렸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을 즉시 실행합니다. 저는 자세를 고쳤어요. 미국향 반도체 수출의 40%를 베트남 공장으로 전환합니다. 동시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 증설을 중단하고 베트남과 인도 투자를 2배 확대합니다. 저는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텍사스 증설 중단,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원하던 미국 내 투자를 삼성이 멈춘다는 거잖아요. 또한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의 지역 본부를 신설합니다. 미국 매출 의존도를 현재 22%에서 1년 내 15% 이하로 낮출 것입니다. 와,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발을 빼고 있었어요.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 철수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확인해봐. 삼성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 실제로 움직이고 있나? 마이클이 재빨리 검색했어요. 데이비드, 로이터에 방금 떴습니다. 삼성 베트남 하노이 공장 80억 달러 증설. 계약 체결했대요. 80억? 네, 2주 만에 계약 끝냈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2주. 보통 이런 규모의 투자 결정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근데 삼성은 2주 만에 끝냈어요. 다른 기업들도 확인해봐. 30분 후, 저희 팀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었어요. 현대자동차 멕시코 공장 증설 발표.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유럽 중남미 수출 기지로 전환. LG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배터리 공장 2배 확장. 유럽 시장 집중 공략.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증설. 미국향 비중 축소. 중국 유럽 비중 확대.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 가속화. 아세안 공급망 구축. 이거
계획된 거네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 정부가 48시간 만에 만든 게 바로 이거야. 기업별 대응 전략.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한국의 전략 미국 탈피 디아메리카니제이션. 저들은 트럼프한테 굴복하는 대신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데. 불가능하진 않아. 아세안 인구가 6억 7천만이야. 유럽연합이 4억 5천만. 합치면 미국보다 3배는 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수익성인데. 이건 데이터가 더 필요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건 스탠리 한국 지사장 김영준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시간 있나? 그래. 무슨 일이야? 현대차 정의선 회장 인터뷰 봤어. 아니, 무슨 내용인데? 직접 봐. 지금 한국 전체가 난리야. 저는 유튜브를 켰어요. CNBC 인터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25% 관세를 때리시면서 미국 투자를 원하신다. 이건 모순입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시장이 환영하는 곳에 갑니다. 유럽은 우리를 환영해요. 아세안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와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밀어내면 우리는 다른 데 간다. 그런 메시지였죠. 데이비드, 이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아니겠지. 트럼프는 도전받는 걸 못 참아. 저는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곧 올 겁니다. 4월 18일 오전 6시. 예상대로였어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좋아. 가라. 하지만 미국 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땐 50% 관세 내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군. 그런데 2시간 후 현대차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답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만 보지 않을 뿐입니다. 세계는 넓으니까요. 오 마이 갓.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한국 기업이 트럼프한테 맞받아치고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었어요. 보통 기업들은 트럼프 트윗에 조용히 넘어가거나 사과하거나 유화적으로 답하죠. 근데 현대차는 맞받아쳤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시장 반응이 즉시 나타났어요. 현대차 주가 3.7% 왜 오르는 거야? 제시카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불복하는 기업보다 싸우는 기업을. 오후 2시. 더 놀라운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5대 그룹, 아세안 진출 공동펀드 300억 달러. 조성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가 합작으로 거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하나, 아세안 시장 공략과 미국 대체 공급망 구축. 300억 달러면 저는 계산했어요. 한국 GDP의 2%가 넘어. 이건 국가 단위 프로젝트야. 정부 지원 받는 건가요? 아니, 순수 민간 자본이야. 더 무서운 거지. 저는 리포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썼던 문장이 보였어요. 한국은 협상 카드가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한국은 협상 대신 대안을 만들고 있다. 4월 25일. 트럼프 관세 발표 3주차. 저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베트남, 인도 투자 확대, 미국 의존도 22% 17%로 축소, 현대차 멕시코, 체코 생산 확대, 아세안 5개국 진출 가속화, LG 폴란드 배터리 공장 가동률 200% 증가, 유럽 점유율 25% 돌파, SK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80억 달러, 배터리 원료 자체 조달,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착공, 아시아 허브 구축, 모든 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 없이도 산다.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리포트 업데이트한다. 타이틀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Korea from defense to offense. 투자 의견 중립으로 상향. 상향이요. 제시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트럼프가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어.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거야.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울렸어요.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한국 비중 늘려도 돼? 내 개인 의견으론 그래.
특히 아세안 진출 기업들. 저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트럼프가 더 세게 나오면 저는 웃었어요. 그럼 한국은 더 멀리 갈 거야. 이미 증명했잖아. 저들은 쉽게 무릎 꿇지 않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한국이 싸우고 있다. 그것도 똑똑하게.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안을 만들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 내가 잘못 건드렸어. 3일 후 골드만삭스 사무실. 저는 한국기획재정부 긴급 브리핑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서울 정부청사. 한국 부총리가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수출 기업 전면 지원을 선언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총 260조 원, 미화 19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 패키지를 즉시 가동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260조 원? 제시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데이비드, 이거 한국 GDP의 12%가 넘어요. 말이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GDP의 12%를 수출 지원에 쏟아붓는다고? 이건 전시 경제 수준이었어요. 부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 1.5% 초저금리로 무제한 대출합니다. 둘째, 관세 피해 기업 세금 감면. 법인세 50% 감면. 최대 3년간 유예 가능합니다. 셋째, 물류비 정부 지원. 해상운임 30%, 항공운임 40% 정부 보조. 넷째, 무역보험 확대. 기존 한도 3배 증액, 보험료 50% 인하. 저는 메모하는 손이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동원령이었어요. 마이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지? 일본은 50조 엔, 약 3,500억 달러 패키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예산 재배치고요. 이유는 아직 회원국 간합의 중입니다. 빨라야 다음 달.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3주 만에 새돈 260조를 만들어냈어. 이유는 아직 회의 중이고,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어요. 부총리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단호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한국 정부가 올인했어. 2시간 후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KOSPI 4.8%. 한국 증시가 급등했어요. 특히 수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현대차 8.2%, 삼성전자 6.7%, LG에너지솔루션 9.1%. 데이비드, 외국인 매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저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수액 23억 달러? 왜 다들 사는 거야? 제시카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확실하니까. 260조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버틸 수 있어. 게다가 세금 감면에 물류비 지원까지.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지. 그럼 트럼프 관세가 의미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타격이 크게 줄어든 건 맞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5% 관세 부담에서 물류비 지원받고 세금 감면 받으면 실질 부담은 15% 정도로 줄어듭니다. 클레버.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부가 기업 대신 총알을 맞아주는 거야. 이틀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긴급 채권을 발행했어요. 규모 150억 달러, 금리 3.2%. 그런데 문제는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50억 달러 채권이 30분 만에? 누가 샀어? 대부분 해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마이클이 답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했어요. 월가가 한국에 베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 정부가 진심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260조 원 패키지는 말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돈이 시장에 풀리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직원을 뽑고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관세에 무릎 꿇지 않았다. 대신 3가지 전략으로 맞섰다. 첫째,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 시장을 개척했다. 둘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기업들을 받쳐줬다. 셋째, 전 국가가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였다. 결과,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overweight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5분 후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정말 한국 비중 늘려? 3주 전엔 언더웨이트라고 했잖아. 뭐가 바뀐 거야? 저는 모든 전화에 같은 답을 했습니다. 한국이 바뀐 게 아니야.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야. 5일 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K글로벌 프로젝트 가동. 내용은 이랬어요. 정부가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에 한국 기업 진출 원스톱 센터를 설치한다. 현지 인허가, 세제 혜택, 파트너 매칭까지 전부 지원. 50개국, 120개 도시. 미친.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들 진짜 국가 단위로 움직이네. 제시카가 물었어요. 이 정도면 WTO에서 보조금 제소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들어올 거야. 100%.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신경 안 써. 제소 당하는 것보다 기업 살리는 게 먼저니까. 그때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데이비드, 트럼프 트윗 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한국이 불공정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건 무역 규칙 위반이다. 우리도 대응할 것이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네. 하지만 1시간 후 한국 정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오히려 미국의 일방적 관세야말로 WTO 위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민을 지킬 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They're not backing down.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 내 15년 애널리스트 경력에서 이런 건 처음이야. 뭐가요?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 중국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저들은 진짜 준비돼 있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훨씬 오래전부터. 2개월 후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차 온 거였는데 타이밍이 묘했어요. 바로 이틀 후가 한국협상단의 백악관 방문 예정일이었거든요. 데이비드, 한국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은 호텔에 묵던 JP모건 애널리스트 톰이 물었습니다. 글쎄, 50대 50.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지난 3개월 동안 잘 버텼어. 하지만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하는 건 다른 문제지. 트럼프가 양보할까?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먼저 굽히지 않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를 분석해온 결과였으니까요. 이틀 후 7월 30일 오후 2시. 워싱턴은 후덥지근했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블룸버그 기자 사라였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백악관 앞이야. 한국협상단 방금 들어갔어. 뭐? 벌써? 일정보다 2시간 빨랐어요. 엄청 긴장한 표정이야. 트럼프는 모르겠어. 안에서 기다리고 있대. 저는 TV를 켰습니다. CNN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미 관세 협상. 백악관에서 진행 중. 화면에는 백악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죠. 이번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입니다. 한국은 25%를 15% 이하로 낮추려 할 것이고, 트럼프는 대신 막대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 협상이 시작됐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시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시간.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길어. 보통 트럼프 면담은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3시간이면 심상치 않은 거였어요. 오후 5시 30분. 사라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 백악관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협상이 결렬됐을 수도. 아니면 엄청난 걸 논의 중이거나. 오후 6시. 갑자기 백악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나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것도 아니고 담담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장관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곧 공식 발표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협상단은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좋은 결과라니?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협상이 잘 됐으면 웃는 얼굴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협상단은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30분 후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어요. 나는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 대한민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500억 달러면 약 490조 원, 1,000억 달러는 140조 원, 합계 630조 원. 미쳤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5%, 25%에서 10%포인트나 낮춰진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비교했습니다. 일본 15%, EU 15%, 한국도 15%. 같은 조건이었어요. 한국이 해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전화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죠. 데이비드, 봤어? 지금 보고 있어. 15%야. 일본, EU랑 똑같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 밀렸어. 트럼프가 양보했다고. 양보라기보단 거래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는 엄청난 거야. 트럼프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고. 그래도 25%를 15%로 낮춘 거잖아. 맞아. 그게 중요해.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이 밀리지 않았다는 것. 동맹국 중에서 일본, EU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이건 협상의 승리였습니다. 1시간 후 백악관에서 공식 사진이 공개됐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백악관은 XX의 사진을 올리며 이번 합의를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협상단의 표정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당당했습니다. 굽신거리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동등한 파트너의 얼굴이었습니다. 톰, 이거 봐. 저는 옆에 있던 톰을 불렀어요. 뭔데? 저 사진. 트럼프가 누구 옆에 서 있어? 한국 부총리. 왜? 트럼프는 보통 사진 찍을 때 중앙에 혼자 서. 근데 저기선 한국 협상단이랑 나란히 서 있어. 그게 뭐? 존중이야. 트럼프가 한국을 동등한 상대로 본다는 거지.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중국이나 다른 나라 협상 때는 이런 사진 안 나왔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 Korea won how Korea negotiated as equal.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졌다고 볼 수 없다. 25%를 15%로 낮췄고 일본이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 물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부담이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계획의 재포장이며 1,500억 달러 조선협력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와 전략으로 맞섰고 결국 존중을 얻어냈다. 다음 날 아침 CNN 모닝쇼에 출연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겼다고 보십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승리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게 협상력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진짜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협상한 거고요. 흥미롭네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만큼 빠르고 조직적이고 단호하게 움직인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워싱턴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이 해냈다. 월가 애널리스트로서 15년 동안 수많은 협상을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밀리지 않은 협상. 준비와 전략으로 존중을 얻어낸 협상.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싸웠다는 것에. 협상 타결 3일 후 저는 삼성전자 어닝콜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쏟아졌어요.
협상 타결 후 미국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텍사스 공장 증설을 재개하실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니까요. 삼성 CFO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최적화? 애매한 표현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 증설은 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습니다. 증설 안 한다고? 옆에 있던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CFO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베트남 하노이 이 공장을 내년 상반기 완공합니다. 인도 뉴델리 공장도 2026년 1분기 가동 예정입니다. 잠깐.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투자는 동결. 베트남, 인도 투자는 가속화. 이건 미국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중 삼성의 몫은 얼마입니까? 한 애널리스트가 물었어요. CFO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밝힐 수 없으나 우리 투자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을 위한 것이지 미국 내 생산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소리칠 뻔했어요. 미국 시장을 위한 투자이지 미국 내 투자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They're playing the game. 삼성은 미국 시장에 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장은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에 짓는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원한 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일주일 후 현대자동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본사 온라인 브리핑에 접속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이라. 저는 메모했어요. 그 일환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합니다. 화면에 MASGA 로고가 떴어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트럼프의 구호를 패러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펀드로 우리는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한국 기술로 현대화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다음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건조된 선박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미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잠깐만.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한국 기술로 배를 만들고 그걸 전 세계에 파는 거? 이건 사실상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었습니다. 미국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다 한국이 쥐는 구조였어요. 자동차 부문은 어떻게 되냐고요?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계속 가동합니다. 다만 생산 차종을 조정할 겁니다. 미국 시장용은 멕시코에서, 유럽 중동 수출용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미국 공장에서 미국 차를 안 만든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똑똑하네. 15% 관세 내고 미국에 팔 바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USMCA 혜택 받는 게 낫지. 대신 미국 공장은 무관세로 유럽에 수출하는 기지로 쓰는 거야. 그럼 트럼프가 원한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미국 내 생산은 늘어나지만 미국 시장을 위한 생산은 아니야. 2주일 후 LG에너지 솔루션 발표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3배 증설 확정. 총 투자액 120억 달러.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목표 40%. 유럽?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국 투자는 어디 갔죠? 발표 자료를 넘겨보니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수혜 범위 내에서 진행. 즉, 미국 정부가 돈 주는 만큼만 투자한다는 거였어요. 그 이상은 유럽에 쏟아붓는 거고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제 전략, 삼성 베트남 인도 중심. 미국은 현상 유지, 현대차 멕시코 체코 확대. 미국은 수출 기지화, LG 폴란드 집중. 미국은 최소 투자, SK 인도네시아, 니켈 확보. 미국은 조립만, 포스코 인도 제철소. 미국은 가공 위주.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내느니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다른 시장에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죠. 3,500억 달러 투자? 그건 대부분 전 세계에 흩어진 투자의 합계였어요. 미국에 직접 들어가는 돈은 아마 30%도 안 될 겁니다. Brilliant.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트럼프를 속인 거야. 속였다고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속인 게 아니라 똑똑하게 포장한 거지. 트럼프는 3,500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좋아했어. 근데 실제론 그 돈이 미국 경제권에 투자되는 거지. 미국 땅에 투자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전혀. 한국은 약속 다 지켜. 투자한다고 했고
실제로 투자해. 다만 어디에 투자한다고는 안 했을 뿐이지. 3주일 후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이 벌인 일들. 베트남 투자 280억 달러 전년 대비 340% 증가. 인도 투자 150억 달러 전년 대비 280% 증가. 폴란드 투자 95억 달러 전년 대비 450% 증가. 멕시코 투자 72억 달러 전년 대비 210% 증가. 총 597억 달러. 반면 미국 투자는 87억 달러. 전년 대비 15% 감소. 기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미국으로 끌어오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을 떠나 새로운 글로벌 허브를 만들고 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CNBC 프로듀서였습니다. 데이비드, 내일 방송 나올 수 있어. 한국 공급망 재편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주제가 뭔데? 트럼프가 한국을 잃은 방법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제목 자극적인데? 좋아. 나갈게. 다음 날 CNBC 스튜디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 정말 트럼프의 계산을 뒤집은 겁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요. 트럼프는 관세로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를 더 낮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4개월 전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5%였어요. 지금은 11%입니다. 대신 아세안이 18%, 유럽이 14%로 늘었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미국 비중은 줄어들고 다른 지역이 늘어나는 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있어요.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인도를 성장 시장으로, 폴란드를 유럽 허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오히려 이걸 가속화시킨 거죠. 그럼 미국은 손해를 본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해라기보단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죠. 한국은 좋은 파트너였어요.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속도도 빨라요. 그런 파트너를 관세로 밀어낸 건 전략적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이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오늘 멘트 대박이었어. 트위터에서 난리 났어.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Goldman Analyst Trump Lost Korea. 리트윗 12,000개. 댓글들을 읽었어요. 맞아. 한국 기업들, 이제 미국 안 봐. 트럼프가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냈어. 관세 전쟁 최대 패배자는 미국.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맨해튼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역공했다.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어요.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한국은 그걸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Korea didn't just survive. Korea thrived. 한국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협상 타결 2개월 후 10월 첫째 주. 저는 한국 관세청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수출입 통계. 트럼프 관세 이후 첫 분기 실적이었죠. 데이비드, 긴장되세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응. 이번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 거야.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이 보여준 대응들. 정부 지원,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새 시장 개척. 그 모든 게 실제로 작동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됐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숫자를 봤습니다. 2025년 9월 수출액 587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8.3%. 저는 소리쳤어요. 8.3%. 제시카가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수출이 늘어났어요. 말이 안 돼.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렸어요. 한국 수출은 폭락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늘었다고? 세부 항목을 클릭했어요. 대미 수출 마이너스 12.7%. 아, 미국 수출은 줄었네. 대아세안 수출 34.2%. 대유럽 수출 28.6%. 대중동 수출 41.8%. 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대신 다른 시장을 공략한 거예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총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제시카, 품목별로 봐봐. 네. 그녀가 화면을 넘겼어요. 반도체 22.1%, 배터리 45.7%, 자동차 15.2%, 조선 67.3%, 조선이 67%.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사를 검색했어요. 로이터에 떴더군요. 한국 조선 3사,
사상 최대 수주 기록. 총 420억 달러. 유럽, 중동, 아세안에서 LNG선 주문이 쏟아졌대요. 제시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미국 시장 잃은 걸 다른 곳에서 메운 거야. 그것도 초과 달성으로. 30분 후, 블룸버그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트럼프 관세를 극복하다 수출 8.3% 급증.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은 트럼프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신속한 시장 다변화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결합된 결과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12.7% 감소를 아세안 34.2%, 유럽 28.6% 증가로 상쇄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였어요. 데이비드, 한국 수출 데이터 봤어? 지금 보고 있어. 믿어져. 6개월 전엔 한국 경제 끝났다고들 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틀렸어. 완전히. 내일 특집 기사 쓸 건데 코멘트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 Trump created a crisis. Korea created an opportunity. 트럼프는 위기를 만들었고 한국은 기회를 만들었다. 정확해.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그걸 변화의 계기로 삼았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 시장을 열고 공급망을 재편했지. 결과 오히려 더 강해졌어. 좋아. 그대로 쓸게. 이틀 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How Korea Turned Trump's Tariff into Growth Engine. 월스트리트 저널 Korea's Economic Miracle 2.0 From Crisis to Opportunity. 이코노미스트, The Korea Model, How to Survive a Trade War. 뉴욕타임스, South Korea shows there's life after Trump tariffs. 저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모든 기사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3가지 요소에서 비롯됐다. 첫째, 정부의 신속한 대응. 48시간 만에 대책을 세우고 260조 원을 투입했다. 둘째, 기업들의 유연성. 3개월 만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했다. 셋째, 국가적 단합. 정부, 기업, 학계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였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저는 이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The Korean Model. 한국 모델.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위기의 나라였어요. 지금은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 부분을 펼쳤어요. 한국 2025년 성장률 전망 2.8%, 기존 1.2%에서 상향. 1.6%포인트나 올렸네. 제시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IMF 보고서를 읽었어요. 한국은 트럼프 관세라는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 신산업 육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진다. 한국은 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한 모범 사례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봤어요. 다들 들어. 6개월 전 우리가 뭐라고 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리포트를 꺼냈어요. 4월에 썼던 그 리포트. Korea the Tariff Endgame, Downgrade to Underweight. 내가 이렇게 썼어. 한국은 이번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다. 협상 여지는 제한적이다. 투자자들은 한국을 회피해야 한다. 저는 리포트를 찢었습니다. 전부 틀렸어. 한국은 피해국이 아니었어. 생존자였고, 나아가 승자가 됐어. 새 리포트 쓴다. 제목은 저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한국 불사조의 비상. 2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 컨퍼런스 연사로 초대받았거든요. 포엑스 그랜드 볼룸. 2,000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첸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국 주식을 팔라고 조언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반대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을 사십시오.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의 변화, 수출 증가, 시장 다변화, 기업 가치 상승. 모든 지표가 우상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25% 관세라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아올랐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도. 베트남, 인도, 폴란드, 멕시코. 전 세계에 한국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시장을 잃었지만 20개의 새 시장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를 극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청중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제가 15년 애널리스트 생활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기에 무너지는 나라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은 후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첸 박사님,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삼성전자에서 일합니다. 6개월 전 선생님 리포트 보고 솔직히 좌절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각성했습니다. 세계가 우릴 이렇게 보는구나. 우리가 증명해야겠다 생각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숫자들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이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사람? 네. 한국 사람들의 저력, 회복력, 의지. 그걸 저는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썼습니다. Korea lesson. 절대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나라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났다. 30년 전 IMF 위기를 극복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관세를 발판으로 삼았다. 다음엔 무엇을 해낼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불사조의 날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 일주일 후, 저는 뉴욕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지난 4개월간의 리포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4월 Korea the Tariff Endgame, Downgrade. 5월 Korea from Defense to Offense, Neutral. 6월 Korea the Phoenix Strategy, Overweight. 8월 Korea One Strong Buy. 저는 이 리포트들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제 생각이 180도 바뀐 기록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CNBC 프로듀서였죠. 데이비드, 한미협상 특집 방송할 건데 출연 가능해? 주제가 뭔데? 트럼프가 던진 폭탄. 한국은 발판으로 만들었다.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해. 나갈게. 이틀 후 CNBC 스튜디오. 생방송 5분 전이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을 바르면서 물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아니, 오늘은 진실만 말할 거라서. 진실? 응.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던졌어요. 데이비드, 4개월 전 당신은 한국에 대해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협상 카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카드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카드였습니까? 첫째, 준비. 한국 정부는 48시간 만에 범부처 대응팀을 꾸렸고 3개월 만에 260조 원 지원 패키지를 실행했습니다. 둘째, 속도. 한국 기업들은 순식간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했습니다. 베트남, 인도, 폴란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죠. 셋째, 협상력. 10월 30일 백악관 협상에서 한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죠. 앵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잖습니까? 이건 엄청난 양보 아닙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펀드입니다. 이건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한국 기술로 현대화하는 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는 걸까요? 한국이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대부분 기존 투자 계획의 재포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래 글로벌 확장 계획이 있었고 그중 미국과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발표한 거예요. 새로운 돈이 아닙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속은 겁니까? 속았다기보단 한국이 똑똑하게 포장한 거죠. 트럼프는 큰 숫자를 원했고 한국은 그 숫자를 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번 협상의 승자는 누굽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양쪽 다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큰 숫자를 가져갔고 한국은 실질적 내용을 가져갔죠.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웃었어요. 한국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발언 진짜 대박이었어. 한국이 승자다라니. 사실이잖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4개월을 되돌아봤어요. 4월 2일, 트럼프가 25%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4월 4일, 한국 정부가 48시간 만에 대응책을 내놨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말뿐이라고. 5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움직이는구나. 6월, 260조 원 지원 패키지가 실제로 집행됐을 때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진심이구나. 7월 30일, 백악관 협상이 타결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구나. 다음 날 아침, 골드만삭스 주간 전략회의였습니다. 글로벌 팀장이 물었어요. 데이비드, 한국 투자 의견 유지하나? 네, strong buy 유지합니다. 이유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3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회복력 resilience. 트럼프의 관세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응력 adaptability. 3개월 만에 수출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셋째, 혁신력 innovation. 위기를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아세안 진출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 등이 베트남,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도 좋습니다. 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시장 진출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배터리는 폴란드 공장 확장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증할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매수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IR팀. 내용을 읽었습니다. 첸 박사님, 4개월 전 선생님의 리포트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저렇게 본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증명하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의 의지를 보라고. 앞으로는 절대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데이브. 2주일 후, 저는 골드만삭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300명의 애널리스트들 앞에서 2025년 최고의 서프라이즈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 한국 국기를 띄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을 불공정 무역에서 해방시키는 날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방된 건 한국이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은 미국 의존도에서 해방됐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었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Korea from crisis to catalyst. 한국 위기에서 촉매제로. 한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다변화됐고, 더 혁신적이 됐고, 더 회복력이 생겼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은 트럼프 관세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Made in Korea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품만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적도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뉴욕 호텔 방.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리포트를 썼습니다. 제목 The Korea Lesson. 15년 애널리스트 경력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절대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졌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진다. 넘어질 때마다 더 높이 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그것을 발판 삼아 날아올랐다. 25%를 15%로 낮췄고 일본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미국 시장을 일부 잃었지만 세계 시장을 얻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존중을 얻어냈다. 이것이 한국이다. Made in Korea.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다. 기적 제조국이다. 저는 리포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투자 의견 연구 보유 permanent hold. 한국은 팔 게 아니라 믿을 대상이다. 창밖에 뉴욕 야경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거든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폭탄. 한국은 발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본다. Made in Korea의 역습을